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깨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혹시 자다가 깰까봐 저녁 식사 후에는 물 한 모금도 조심해서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대부분은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늙으면 잠이 없어지는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가는 일, 이것은 단순히 귀찮고 불편한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깊은 잠을 빼앗아 가고 결국에는 뇌 건강과 생체 리듬까지 위협할 수 있는 우리 몸의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 두세 번씩 깨다 보면 아침이 천근망은 무겁게 시작되고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하고 피곤한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새벽 2, 3시에 눈을 떠 화장실을 다녀온 뒤 다시 자려고 누워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고 뒤척이다 시계를 보니 벌써 5시, 결국 퀭한 눈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악순환 말입니다. 이런 일이 며칠, 몇 달 반복되면 단순히 잠을 설쳤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면역력이 무너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마트에서 매일 스쳐 지나가는 아주 평범한 노란 과일 하나가 이 고질적인 야간뇨 문제를 완화하고 끊어진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학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그 과일이 밤마다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줄이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는 열쇠가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잠 못 드는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의 밤을 지배하는 호르몬과 방광의 비밀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야간뇨라고 부르는 증상은 단순히 소변이 자주 마려운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호르몬 시스템과 장기 기능의 복합적인 변화 결과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선생님, 저는 물도 안 마시는데 왜 밤만 되면 소변이 만들어지나요? 라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우리 뇌 속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항인뇨, 호르몬의 변화에 있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밤이 되면 뇌가 이제 잘 시간이니까 소변을 그만 만들고 농축시켜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분비되는 것이 바로 바소프레신입니다. 이 호르몬이 신장에 작용하여 수분을 재흡수하고 소변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7시간, 8시간을 자도 화장실에 가지 않고 푹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분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뇌에서 수도꼭지를 잠그라는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니 밤에도 낮과 똑같이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양의 소변이 쉴 새 없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방광 자체의 노화입니다. 방광은 단순히 소변을 담는 주머니가 아니라 벤뇨근이라는 근육과 탄력 섬유로 이루어진 아주 정교한 장기입니다. 건강한 방광은 소변이 300ml, 400ml가 찰 때까지 풍선처럼 부드럽게 늘어나며 압력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찰 때까지는 마렵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방광 근육은 점점 섬유화되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마치 새 풍선은 잘 늘어나지만 오래된 고무 풍선은 뻣뻣해서 잘 늘어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광이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용적 자체가 줄어듭니다. 조금만 소변이 차도 방광 내부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고 뇌는 당장 비워라 라는 긴급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 출산과 폐경으로 인한 에스트로겐 감소가 골반 저근과 방광 점막을 약화시켜 과민성 방광 증상을 악화시키고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이 겹치면서 요도를 압박하여 잔뇨감을 유발 밤샘 뱃뇨 욕구를 더욱 부추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원인은 체액의 재분포 현상입니다. 혹시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서 활동한 날
저녁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거나 발목이 퉁퉁 붓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중력에 의해 우리 몸의 수분이 하체로 쏠리면서 발생하는 하지 부종입니다. 낮 동안에는 혈액과 수분이 다리에 고여 있다가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중력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다리에 고여 있던 수분이 상체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한 수분이 심장으로 돌아오면 우리 몸은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났다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장을 통해 이 과도한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합니다. 마치 낮 동안 댐에 가둬두었던 물을 밤이 되자 수문을 열고 방류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물을 안 마셔도 내 다리 속에 숨어있던 물이 밤사이에 소변으로 변해 방광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전, 즉 항긴뇨, 호르몬의 감소, 방광 탄력의 저하, 그리고 야간체액 이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러분을 밤마다 화장실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잠을 설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면은 우리 뇌가 스스로 청소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노폐물 제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만 작동하여 치매의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독소들을 씻어냅니다. 그런데 야간뇨 때문에 수면 주기가 뚝뚝 끊기면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다가 코드를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뇌 속에 노폐물이 축적되어 기억력이 감퇴하고 인지 기능 저하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밤중에 비몽사몽간에 화장실을 가다가 낙상 사고가 발생하여 고관절이나 척추가 골절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야간뇨는 우리 몸이 보내는 적색 경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 무섭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행히도 우리 주변에는 이 문제를 완화하고 무너진 수면 리듬을 되찾아 줄 아주 강력하고도 안전한 천연 치료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노란 과일 바로 바나나입니다. A 선생님, 고작 바나나 하나 먹는다고 그 지긋지긋한 화장실 문제가 해결되겠어 라고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그리고 영양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바나나는 숙면과 방광 안정을 돕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그야말로 자연이 빚어낸 수면 유도제이자 천연 근육 이완제입니다. 물론 심각한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 질환을 바나나 하나로 완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나나가 가진 특정 성분들이 우리 몸의 생화학적 반응을 유도하여 증상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바나나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우리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설명을 듣고 나면 마트 진열대에 놓인 바나나가 예전과는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비밀은 최적의 수분 함량에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입이 심심해서 과일을 찾으실 때 보통 무엇을 드십니까? 시원한 수박이나 배사과 같은 과일을 깎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일들은 수분 함량이 80%에서 90%에 육박합니다. 자기 전에 이런 물폭탄 같은 과일을 드시는 것은 방광에 오늘 밤은 잠자지 말고 화장실 가라고 명령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면에 바나나의 수분 함량은 약 75% 정도입니다. 겨우 5%에서 10% 차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야간의 생리적 환경에서는 이 작은 차이가 방광이 느끼는 압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바나나는 방광을 자극하지 않을 만큼의 적절한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공복감을 해결해주고 숙면에 필요한 핵심 영양소를 고농도로 공급해줍니다. 즉, 방광에는 부담을 덜 주면서 뇌에는 꿀잠을 잘 수 있는 재료를 넣어주는 가장 효율적인 야식인 셈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칼륨과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의 강력한 시너지 효과입니다. 이 두 성분은 우리 몸에서 천연 신경 안정제이자 근육 이완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멋대로 수축하고 긴장하게 됩니다.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깨신 적 있으시죠? 그것이 바로 마그네슘 부족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 긴장이 다리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방광을 감싸고 있는 배뇨근도 근육입니다. 노화로 인해 예민해진 방광 근육이 긴장 상태에 있으면 소변이 조금만 차도 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빨리 비워라 라고 보칩니다. 이때 바나나에 풍부한 마그네슘과 칼륨이 투입되면 잔뜩 긴장해 있던 방광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줍니다. 마치 뭉친 어깨를 따뜻한 손길로 마사지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되면 방광은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고 또 뇌로 가는 불필요한 배뇨 신호가 줄어들어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독일의 스포츠 의학계에서도 운동선수들의 근육 경련 방지와 회복을 위해 바나나 섭취를 적극 권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조금 전문적인 용어일 수 있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성분 바로 트립토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트립토판을 잠을 부르는 마법의 가루라고 설명해 드립니다. 트립토판은 필수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주 흥미로운 변신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로 바뀝니다.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죠. 낮 동안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안정시켜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야간뇨나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또 못 자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오히려 잠을 쫓는 경우가 많은데 세로토닌이 이 악순환을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고 주변이 어두워지면 이 세로토닌은 다시 한번 변신을 시도합니다. 바로 수면의 제왕이라 불리는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은 뇌의 송과체라는 기관에서 분비되는데 우리 몸 전체에 이제 밤이 되었으니 모든 시스템을 끄고 휴식 모드로 들어가라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즉, 바나나 속의 트립토판은 낮에는 행복 호르몬으로 밤에는 수면 호르몬으로 변신하여 우리를 깊은 잠의 세계로 인도하는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수면제는 뇌를 강제로 셧다운시키는 방식이라 부작용이 따르지만 바나나는 우리 뇌가 스스로 잠들 수 있도록 원료를 공급해주는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식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나나에는 이 변신 과정을 돕는 조력자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6와 천연 당분입니다. 트립토판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잘 바뀌려면 촉매제 역할을 하는 비타민 B6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트립토판이 뇌 장벽을 뚫고 뇌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려면 포도당의 도움이 필요한데 바나나의 천연 당분이 인슐린 분비를 살짝 유도하여 트립토판을 뇌까지 안전하게 에스코트해 줍니다. 작은 바나나 하나 안에 숙면을 위한 그리고 방광 안정을 위한 완벽한 생화학 실험실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실제 독일 뮌헨의 한 노인 요양병원에서는 흥미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수면 장애를 겪는 어르신들에게 저녁 간식으로 수분이 많은 과일 대신 바나나와 견과류를 제공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영양 보충 차원이었지만 몇 달 후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야간에 간호사를 호출하여 화장실 부축을 요청하는 횟수가 40% 이상 감소했고 습관적으로 수면제를 찾던 환자들의 약물 의존도 또한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어르신들의 밤을 평온하게 바꿔놓은 실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선생님, 바나나를 그냥 아무 때나 먹으면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바나나가 가진 수면 유도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강조하는 바나나 골든타임은 바로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왜 하필 이 시간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트립토판이 뇌 속에서 세로토닌을 거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완전히 전환되기까지는 체내에서 대략 10여 시간에서 15시간 정도의 대사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섭취 후 혈중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고 뇌로 전달되어 초기 반응을 일으키는 데에는 약 서너 시간이 걸립니다. 즉, 저녁 5시쯤 바나나를 드셔야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밤 9시나 10시경에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되는 타이밍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아침에 알람 시계를 미리 맞춰 놓아야 원하는 시간에 정확히 울리듯이 바나나라는 숙면 알람을 미리 켜두는 원리입니다. 반대로 너무 늦은 시간, 예를 들어 밤 9시가 넘어서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바나나의 천연 당분과 비타민 B6가 오히려 뇌를 각성시키는 에너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장은 소화를 시키느라 운동을 시작하고 혈당이 오르면서 인슐린이 분비되면 우리 몸은 아직 활동할 시간이구나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결국 멜라토닌의 작용 시점은 뒤로 밀리고 몸은 깨어나는 역효과가 발생하여 오히려 잠을 설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녁 식사 전 에피타이저로 바나나 하나 혹은 이른 저녁 식사 직후 디저트로 바나나 하나, 이 공식만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어떤 바나나를 먹느냐입니다. 바나나라고 해서 다 똑같은 바나나가 아닙니다. 숙성도에 따라 성분 구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트에 가면 초록빛이 도는 덜 익은 바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너무 많아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이 드시면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해져서 오히려 복부 팽만감 때문에 밤잠을 설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껍질 전체가 갈색으로 변하고 물렁물렁한 과숙 바나나는 당도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당분이 급격히 흡수되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이는 곧이어 반응성 저혈당을 초래해 자다가 배가 고파서 깨거나 식은땀을 흘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정답은 바로 노란색 바탕에 갈색 반점 슈가 스팟, 이 살짝 생기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소화가 어려운 전분은 적당히 분해되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숙면을 돕는 항산화 물질과 효소의 활성도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딱딱하지도 너무 무르지도 않은 딱 먹기 좋은 상태, 바로 이때가 약이 되는 순간입니다. 바나나를 사 오셔서 상온에 며칠 두셨다가 갈색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할 때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섭취법입니다. 세 번째는 양과 섭취 방법입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욕심내어 큰 바나나를 2개, 3개씩 드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과식은 위장에 혈액을 쏠리게 하여 뇌와 근육이 쉴 수 없게 만듭니다. 중간 크기의 바나나 딱 1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드실 때는 믹서기에 갈아서 마시는 것보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작 운동, 즉 씹는 행위 자체가 턱관절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뇌의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삼키지 마시고 바나나의 부드러운 식감을 느끼며 천천히 드시는 것 자체가 하나의 수면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음식 궁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바나나를 우유와 함께 갈아 드시곤 합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는 훌륭한 조합일 수 있지만 숙면을 위해서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의 단백질 속에는 다양한 아미노산이 존재하는데 이들이 뇌로 들어가는 관문인 뇌혈관, 장벽, 비비비를 통과할 때 바나나의 트립토판과 서로 들어가려고 경쟁을 벌입니다. 트립토판은 덩치가 작아서 다른 아미노산들이 많으면 밀려나서 뇌로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멜라토닌 재료가 뇌까지 도착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녁에 숙면을 위해 드실 때는 우유 대신 바나나만 단독으로 드시거나 소량의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바나나의 효과를 200% 끌어올려줄 최고의 짝꿍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에는 바나나에도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고농축으로 함유되어 있어 근육 이완 효과를 극대화해 줍니다. 바나나 속의 트립토판이 수면의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한다면 아몬드의 마그네슘과 불포화 지방산은 그 스위치가 꺼지지 않도록 수면의 지속 시간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바나나가 잠을 부르고 아몬드가 그 잠을 붙잡아 두는 셈입니다. 저녁 5시쯤 바나나 1개를 드시고 잠들기 1시간 전쯤 출출할 때 아몬드 5알에서 7알 정도를 오독오독 씹어 드셔보세요. 공복감도 사라지고 방광과 근육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 82살의 이정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밤마다 4-5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지독한 야간뇨와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도 처음에는 듣는가 싶더니 나중에는 내성이 생겨 약을 먹어도 새벽이면 눈이 떠진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낮에는 쏟아지는 졸음 때문에 경로당에도 잘 못 가시고 밤이 오는 게 무섭다고 하실 정도로 삶의 질이 떨어져 계셨습니다. 제가 이분께 약을 늘리는 대신 어르신 속는 셈치고 딱 3주만 저녁에 바나나 하나랑 아몬드 7알을 드셔보세요. 라고 처방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깟 과일 먹는다고 낫겠어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주 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어르신의 표정은 딴 사람처럼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 밤에 화장실 가는 게 한두 번으로 확 줄었어. 어제는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잤다니까. 어르신 본인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신기해 하셨습니다. 물론 바나나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족했던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채워지면서 과민해진 방광 근육이 진정되고 멜라토닌 리듬이 정상화되자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20년 묵은 고통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마트 어디서나 1,000원, 이 1,000원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과일이지만 꾸준함이라는 양념이 더해지면 그 효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드셨다고 해서 당장 오늘 밤부터 기절하듯 주무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영양분을 흡수하고 호르몬 체계를 재정비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에이, 효과 없네 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사흘에서 일주일 정도만 꾸준히 지속해 보시면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몸이 왜 이렇게 개운하지? 하고 느끼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혼자 실천하기 힘드시다면 배우자분이나 가족과 함께 시작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보, 우리 오늘부터 저녁 5시에 바나나 타임 가집시다 하고 서로 챙겨주면 잊어버리지 않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됩니다. 서로의 수면 상태를 체크해주고 격려하다 보면 부부 사이도 돈독해지고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으니 이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니겠습니까? 건강은 멀리 있는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시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의 식탁 위에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서 휘발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 3가지를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타이밍입니다. 바나나 섭취의 골든타임은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멜라토닌이 생성될 시간을 벌어주어야 합니다. 둘째, 종류입니다. 초록색 바나나도 너무 물러버린 바나나도 아닙니다. 노란 껍질에 갈색 반점인 슈가, 스팟이 생긴 바나나를 골라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셋째, 조합입니다. 우유와 함께 드시지 마시고 마그네슘이 풍부한 아몬드 5알에서 7알을 곁들이십시오. 이 3가지 원칙만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밤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휴식과 충전의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밤마다 깨고 뒤척이며 무거운 몸을 이끌고 화장실을 가야 했던 그 고단한 시간이 이제는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퇴근길에 혹은 산책길에 잊지 말고 잘 익은 바나나 한 송이와 아몬드를 사서 들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오늘 밤 여러분의 꿀잠을 책임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실천해 보신 뒤 몸의 변화가 느껴지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후기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는 큰 희망과 용기가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100세까지 팔팔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돕는 유익하고 검증된 의학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밤은 부디 화장실 걱정 없이 바나나처럼 달콤하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